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언론에서 근사한 전개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너무 보고 싶은 걸작 서스펜스 작품 3편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K드라마가 히트한 것은 겨울연가 때를 거슬러 올라가며 아주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이태원 클라스 바통을 이어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 서스펜스 드라마 걸작 3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보단 댓글들이 더 흥미로워서 기사 부분의 드라마 소개 부분은 빼고 머릿말 부분과 일본 네티즌 댓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소개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장르라고 하면 서스펜스, 고정팬이 많은 장르인 만큼 어느 방송사, 제작사에서 매년 반드시 한 작품은 방송되는 인기 카테고리입니다. 서스펜스를 필두로 연애와 판타지 요소를 더해 국내에서도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며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엄청난 인기로 이미 시즌2 제작을 결정한 모범택시 등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일체감을 주는 기억 속 걸작 서스펜스 드라마 3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방랑작가 야마자키 아치코는 K드라마 최고의 사랑을 보다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매일 최신 K드라마를 연구하는 방랑작가입니다. 에클라웹에서도 한류 연재집필 중 한국 드라마 광팬 편집가는 한류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제1차 한류 붐의 주동자가 된 겨울연가에서 한국 드라마의 세계에 푹 빠져 한류 드라마 경력 18년, 드라마 외에도 아이돌, 화장품, 패션 등 일상 한국 주변의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은 대략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히트하고 이 글을 쓴 작가가 한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여진구 신하균 주연의 드라마 괴물과 이재현 주연의 모범택시, 마지막으로 이보영 이종석 주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재미있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확실히 재미있다. 일본은 더 노력하면 좋겠다. 혐한이라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모두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으니 나도 덩달아 보게 되고 정말 설마 하다가 빠져들어 버렸군요. 일본 드라마는 시간도 짧고 스폰서인이 규제라든지도 많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 비해 어쨌든 얇다. 한국 드라마는 깊이 있고 확실히 재미있다. 지금의 일본 TV라는 전체 장르 정말 재미없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를 비롯한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틈만 나면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처음에는 재미없어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열정적인 연기에 점점 멋지게 보여서 빠져버리는 일본. 결국 한국의 배우가 연기가 능숙합니다. 제목도 배우 이름도 잊었지만 오래전에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시험삼아 몇 개 보았다.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저쪽의 드라마는 끔찍한 각본이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방송 금지 수준. 그냥 연기가 능숙한 것은 어쨌든 감탄. 최근 일본 배우들도 옛날에 비하면 꽤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국 배우들 꽤 수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도 그렇지만 연기가 부족하면 제외시키기도 하는 훈련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의미로 욕심 때문에 수긍하지만 이럴 때는 욕심도 좋은 방향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도 비리 없이 배우라면 연기로, 가수라면 가창력으로 선택하면 좋겠다. 한국 드라마는 수준 높다. 배우들도 미남이고 세련되어 있다. 음악도 절묘하다. 작년부터 한국 드라마 인정하는 댓글도 늘어난 것 같다. 미남 배우만 나오는 비현실적 드라마는 상당히 좋아하는 배우가 아니면 요즘은 볼 생각하지 않지만 역시 한국 드라마의 묘미는 응답하라 1988, 나의 아저씨 등의 서민의 인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젊은 배우도 능숙하지만 베테랑의 연기는 압권입니다. 빠지는 사람은 빠진다. 안티는 안티이다. 그러나 볼 때 정말로 되게 다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어진다. 아마존 프라임 지금 인기 있는 한국 배우의 드라마를 보면 납득할 수 있다. 별도로 한류를 사랑하지 않지만 가끔 볼 때 멈추지 않게 되어 수면이 부족하게 된다. 10여 년 만에 넷플릭스에서 또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시작하고 어느새 빠져 내일은 어떤 전개가 될지 초조해하면서 다음이 신경 쓰이게 된다. 이제 일본의 느슨한 연애 드라마라든지
전혀 볼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일본 TV는 볼 마음이 없어요. K-드라마는 내용이 깊고 연기가 능숙하고 도발하고 음악이나 영상도 깨끗, 돈도 일본에 몇 배나 들인 것 같다. 압도적으로 팬층의 두께가 다를까? 일본 드라마는 완전히 하찮은 것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TV 자체가 한물 간 건 16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격찬해도 보기 싫은 작품이 있다. K-드라마는 빠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다. 자니스가 쇠퇴하면서 실력 있는 배우가 드문드문 나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연한 혐한으로 겨울연가와 K-팝 그룹이 홍백에 나올 때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들어 야마다 타카유키의 전라감독의 연기 정도를 보려고 생각한 김에 화제의 사랑의 불시착 시청. 열정에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젊은 시절 현빈의 작품들을 몇 번에 대충 본 시점에서 현빈의 늪, 그리고 버라이어티도 포함 러브 코미디 최고봉인 이태원 클라스의 박소준 늪에 빠져 또 임시한 차은우의 작품을 보는 일은 매일이다. 서스펜스 요소 가득하고 가상게임 장면에 눈을 빼앗겼다. 임시한의 타인은 지옥이다도 상당히 무서워. 서스펜스 느낌 가득, 러브 코미디에 서스펜스 요소가 있는 작품도 많다. 하여튼 좋은 각본과 배우의 연기력, 근육을 단련 프로의식이 높이가 작품의 압도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한국 드라마에 훌륭하게 빠졌다. 지금까지 한국이라든지 전혀 무관심,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의 불시착 보고 있으면 너무나 재밌어서 깜짝 놀라고 더킹 영원한 군주 이민호 당해버렸다. 아, 이젠 일본 드라마에 돌아갈 수 없는데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영화 수준인걸. 한국 드라마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 일본 드라마는 뭔가 어설픈 것이 많다. 한류의 매력은 각본, 배우, 영상이나 음악을 만드는 방법, 감정의 표현에 심한 폭력적인 장면도 많기 때문에 자극이 너무 강해서 중간에 유감이 될 수 있지만 비밀의 숲 시그널은 끝까지 매료되었습니다. 괴물이 나의 베스트 3에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와우에 방송된 악의꽃의 내용도 배우들도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다. 일본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되어버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예산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물건은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아주 참신하거나 판타지 포함과 서스펜스를 융합시키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스토리와 제작, 배우분들의 연기력에 보기 좋게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사극을 보고 지금 재벌 복수극을 보고 있다. 한국의 배우의 층이 두껍다. 일본 드라마는 보긴 하는데 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더 끌어들이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한국 드라마 모두가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배우의 연기는 일본 드라마 업계보다 훨씬 높은 연출력으로 재미있다. 일본 드라마도 물론 재미도 있지만 뭔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류 드라마는 역사 드라마도 러브 코미디도 서스펜스도 보지만 최근에는 러브 코미디의 힘센 여자 도봉순과 러브 액션 힐러라든가 태양의 후예 메가본드도 재미있었다. 정말 빠져있으니 지상파TV 보지 않게 되었다. 전에도 한번 봤지만 녹화해놓고 비밀의 숲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서스펜스류는 재미있다. 기대하고 왕이 된 남자를 드디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천천히 보았다. 과연 사극이 최고네요. 1인 역의 폭군을 연기하던 여진구이었지만 목욕신을 보니 성적 매력 가득하고 멋지게 생각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이번 괴물은 또 다른 여진구를 보일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서준을 최고 배우로 추대하게 되어 버렸다. 이태원 클라스, 김비서, 그녀는 예뻤다, 사자 모두 보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배우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리가 없다. 기무라 타쿠야는 어떤 역이라도 기무라 타쿠야 같다. 한국의 배우는 그것이 없어서 정말 연기력 높고 빨려드는 것 같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몇 번 봐도 재미있다. 혜성 엄마의 마지막 말은 가슴에 박히게 하고 필사적으로 수아를 구하려는 혜성의 변론 장면은 몇 번 봐도 감동합니다. 변호사로서 사람으로서 고민하면서 성장해가는 수아와 혜성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몇 번이나 보고 싶어지는 작품. 오징어 게임 보았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옛날 한국 드라마는 후계자와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나오는 연애라는 것들의 이미지였지만 최근에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 많다.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류 처음에는 영화에 빠져 드라마는 나중에 보고 시작했다 하지만 능숙한 배우가 가득 있구나. 원래 돈 들인 미국 드라마도 정말 좋아하고 영화도 잘 보는 편이지만 한국의 작품은 다양한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 플롯도 앞뒤 맞춤을 하고 있는 곳도 꽤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파격도 있다. 골동품에서도 환상이 그려져 있고 주택이 부쩍 호화롭긴 하나 사는 풍경은 단층이거나 일본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소도 쉽게 K-드라마는 도입한다. 설정이라든지 억지가 있어 웃어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엉뚱한 내용에 끌려버립니다. 한국 배우들은 많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 배우고 있지요. 귀여우니까 멋지니까 마구 나오는 일본과는 그것이 큰 차이. 재미있고 시간을 잊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빠져버린다. 조금 엔터테인먼트의 규모를 비교하면 슬퍼진다. K-팝도 이제 와서 빠져버렸다. 일본은 신인들이 대거 연기하고 있고 장난으로 대답하지 말고 차라리 한국에게 통째로 삼켜달라고 하는 편이 세계에 좋게 보이지 않을까? 어쨌든 일본은 위험하다. 한국 드라마라고 하면 예전에는 애증극, 겨울연가 등 왕도 연애 드라마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파 드라마나 인간 드라마, 화려하고 깊이 있는 양질 작품도 많네요. 미생과 그래도 사랑이다 아주 좋았다. 드라마도 그렇지만 영화도 좋은 것이 많네요. 편수는 적지만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것에 이슈가 일어나면 누군가와 같이 말하고 싶고 그 이슈에 대해 찾아보게 됩니다. 위의 기사는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1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한류 드라마에 대한 찬양 일색의 댓글들이 쏟아집니다. 요즘 일본에서 일본 침몰이라는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효과를 보고 싶어 했지만 결과는 그야말로 일본 침몰을 맛보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한국 시청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며 성장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일본 시청자들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